안녕하세요. 사주보는 변호사 구봉건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재명 개묘년 운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음력 10월 23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난했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라 어머니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가 다를 수도 있으나 달리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표 어머니의 말씀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주는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음력 10월 23일을 가지고 뽑은 대표적인 사주와 대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 개묘년, 갑자월, 을유일, 병술시가 되고요. 대우는 2024년 2월 22일에 변경되는데 이제 보면 10년 하면씩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64년부터 개해대운, 74년부터 임술대운, 84년부터 신유대운, 94년부터 경신대운, 2004년부터 기미대운, 2014년부터 무호대운, 2024년부터 정사대운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주가 과연 이재명 대표 사주가 맞는지 사주로 보는 대략적인 성향과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을목은 꽃 등에 비유되는데 겨울인 자월에 태어났고 개수도 천간에 있으니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날리는 형국이어서 조후적으로는 병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시간의 병화를 보았으니 조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왕세 강약을 판단해 보자면 수기의 생을 받고 있는 을목 옆에 간목이 있어 소위 등락의갑이 좋은 상황이고 묘를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을은 왕하고 강합니다. 때문에 화의 설기 또는 금의 억제가 필요한데 천간에는 병이 있고 일지에는 유가 있어서 설기와 억제 둘 다 가능할 수 있으나 가까운 천간의 병을 취할 것인가 병은 조후 및 왕세 강약에 있어서 용시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세를 보았을 때 화, 토의 운이 좋고 수, 목의 운은 나쁩니다. 다만 천간의 병의 방향성과 지지의 유의 방향성이 반대여서 심리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주는 자라는 도화가 있으니 관심받고 싶은 성향이 있고 이 묘라는 왕지가 있으니 자존심이 강하고 이 유라는 살이 있으니 예민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세부터 12세까지의 개해 대운은 다시 추운 눈보라가 날리는 시점이고 개가 병을 가리게 되어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11세부터 21세까지의 임술대운은 천간에 이미 추위를 몰고 오기는 하지만 병을 빛나게 해주고 지지의 술이 병화의 뿌리가 되고 명주에게 재물이 되니 힘들지만 공부를 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깨닫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21세부터 31세의 신유대운은 살기인 신의 등장으로 병을 잡아주기는 하지만 을은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일에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31세에서 41세인 경신대운은 관인 경의 영향으로 역시 긴장감 속에서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41세부터 51세의 기미대운은 재물운이 온 것인데 제2인 기는 갑기의 합으로 육갑과 기의 합으로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이득은 없고 오히려 지원 세력이라 생각했던 갑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51세부터 61세의 무호대운은 제2인 무로 인해 일의 성과를 보였을 것이고 무게의 합으로 우울했던 과거를 어느 정도 극복했을 것으로 보이나 자오의 충, 요 자와 요 오의 충으로 우울했던 과거와 하고자 하는 일에 계속 얽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61세부터 71세의 정사대운은 정계의 충으로 우울했던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사유의 반합은 부담스러운 관사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협조 세력으로 바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력을 살펴보면 가난했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공장에서도 다쳐서 손이 불편하고 후각도 상실했으며 17세경에는 자살도 시도했다고 하는 바 개해 임술대운의 우울했던 시절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1982년 임술대운 임술년에 중앙대 법대를 입학했는데 이는 임술대운의 성과인 듯합니다. 1986년 신유대운 병인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역시 병인이라는 운이 좋은 시기였음을 알 수 있으며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 시기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 이재명 대표는 성남 지역 운동가이자 노동법률 상담을 하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살의 영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괴로운 일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표는 2004년 기미대운이 시작되면서 공공의료원 문제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06년 기미대운 병술련에 성남시장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는데 호운이었지만 당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기미대운 경인련에 성남시장에 당선되는데 좋은 대운의 흐름 속에서 병이랑 관이 명주인 을과 합의되고 지지에는 인목이 와서 수기의 설기를 도운 것이 우울함을 이겨내고 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4년 무오전이 시작한 갑오년에 성남시장에 재선되는데 더 큰 성과를 낼 시기가 되었고 갑인 주변 세력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무오대운의 이민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는데 이는 이미 상징하는 우울함이 결국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주와 대운을 보고 판단한 우울의 흐름과 실제 명주인 이재명 대표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사료되기에 위 사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주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무오대운 계묘년의 운세를 보도록 하죠. 무오대운은 좌우의 충은 우울한 과거와 희망적 미래의 충돌인데 무가 연간에 개를 잡아 눈보라가 날리는 우울한 상황을 맞고 있었는데 개묘년이 되면 다시 눈보라가 날리는 우울한 상황에 도래하고 을의 왕지인 묘가 와서 일진 유와 충돌하니 이는 명주와 배우자 간의 충돌일 수 있으나 나와 관살의 충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 가능성과 나의 세력 다툼이 한 해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신유월인 9월에 최고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운의 호운인 점을 고려하면 위기는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이 되면 정사대운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관살인 유가 사와의 반합으로 오히려 나의 지지 세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 바 2024년부터는 검찰 또는 법원의 태도가 올해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재미로 본 이재명 대표의 개묘년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